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 클라크입니다. 저는 호주 출신이고 현재 한국에서 2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응급구조사로 한국의 소방서에서 외국인 구급대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 복잡한 용어나 한자까지도 잘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발음은 아직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한국어 실력에 놀랍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의료용어와 같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할 때면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심지어 부상을 입은 환자분들도 제 모습을 보고는 아픔을 잠시 잊기도 하죠. 금발의 외국인이 한국어로 의료 도움을 제공하니 놀랄만도 하죠. 제가 한국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게 된 배경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삼촌이 이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삼촌과 매우 친했습니다. 자주 삼촌의 일터에 놀러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삼촌의 모습을 보며 저도 언젠가는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분명히 힘든 직업이지만 언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제 친구 엠마 클라크는 이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구급대원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의료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의 삶은 쉽지 않지만 이 직업은 호주에서도 큰 존경을 받습니다. 소방관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응급구조사와 소방관들을 영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출동합니다. 이 직업의 위험도는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업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삼촌을 보며 이 꿈을 키웠습니다. 삼촌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큰 만족과 보람을 느끼셨고 저도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은 까다롭고 도전적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일반 의사처럼 진통제를 스스로 처방할 수 있는 등의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자격을 얻음으로써 응급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주사를 놓거나 간단한 수술적 처치도 가능하며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만에 미국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게 된 것은 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내에서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지만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서 응급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미국에서의 경험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로 일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을 때 한 동료가 해외로 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른 직업을 찾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같은 직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엠마 클라크 역시 비슷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도전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문화적 차이가 크지만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엠마는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그녀의 기술과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큰 열정을 보였습니다. 동료의 결정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으로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면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지만 그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처음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가 떠난 후 저도 점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의 제 삶에 만족하면서도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동료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의 경험을 듣게 되었고 그는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나라보다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며 느끼는 큰 뿌듯함을 공유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그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엠마 클라크 역시 이러한 이야기들에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며 그녀의 의료 기술과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경험은 엠마에게 더욱 깊은 전문성을 부여하며 응급 의료 분야에서 그녀의 경력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의 일은 단순히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손길을 뻗는 직업입니다. 한 동료는 환경이 더 어려운 곳에서 일할수록 직업적인 보람을 더욱 깊이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영감을 받아 저도 해외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나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도는 의료 환경이 발전해야 할 여지가 큰 데다 풍부한 자연 환경과 깊은 문화 유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를 매료시켰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뻗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엠마 클라크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국제적인 의료 환경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엠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녀의 의료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도전은 그녀에게 귀중한 경험이며 다른 문화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그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로 떠나기까지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짜가 확정되자 비행기 안에서의 설렘과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주에서 받은 고급 교육을 바탕으로 인도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도착한 후 현실은 제 예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인도의 응급구조센터는 호주의 시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했으며 사용 가능한 구급차는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5년이 넘게 사용된 오래된 차량이었죠. 자금 지원 부족으로 이 한 대의 차량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했으며 고장 날 때마다 어떻게든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엠마 클라크의 경우도 유사한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기술적 장벽에 직면했습니다. 엠마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더 나은 응급구조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엠마는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다고 느꼈습니다. 작업 환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도의 응급구조 장비와 절차가 호주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거의 신입생처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환경에 언젠가는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계속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나날이 이어지며 큰 보람을 느끼지 못했고 때로는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한 사건이 제 삶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겪었는데 그것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엠마 클라크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그녀는 많은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엠마는 이런 도전을 겪을수록 더 강해졌고 다양한 환경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들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국제적인 응급 의료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확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밤샘 근무나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응급 구조사의 주된 어려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육체적 피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눈앞에서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는 일입니다. 대다수의 응급구조사들은 이러한 경험으로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에 감정이 있으며 몇몇 동료들은 이런 경험을 견디지 못하고 직업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환자가 이송 과정 중에 돌아가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경험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구급차는 오래되었고 그날도 그 구급차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만난 환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큰 교통사고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저와 동료들은 신속하게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큰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동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저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지만 도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구급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응급 사이렌을 울려도 차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이렌 소리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는 소를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길 한복판에 소가 서 있어도 모든 차량은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날도 교통이 심하게 밀리는 와중에 소가 나타나 도로를 가로막았고 우리 구급차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동료 구급대원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지만 결국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환자는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처음 겪는 환자의 사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후로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저도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 할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가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놀란 동료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처럼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그런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죠. 한국에서는 도로에서 구급 방해할 경우에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법으로 제정까지 되어 있다니 인도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한국의 의료체계에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더 놀라운 건 시민의식이 법으로 만들어 둘 만큼 한국 사람들은 구급차 양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환자가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구급차 출동이 있었는데요. 매번 도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차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곤 했죠. 몇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놀라웠어요. 더불어 차창을 열고 고마운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손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값지고 행복한 일이에요. 결국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 덕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많은 응급구조사가 있을 텐데요. 어느 나라든지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꼭 한번 한국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모습을 배워서 좋은 응급구조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할 계획이지만 사고는 가급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도 꼭 안전한 생활 하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발견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